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 여러 가지 물체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피겨 선수가, 진짜 아름답게 운동을 진짜 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이런 운동은 이제 물리에서 힘과 연결돼서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과 연결해서 이런 운동, 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스포츠와 예술에 맞는 피겨 스케이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게 나오는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고 질문에 나오는 이런 대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관심 혹시 전공과 연계해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물 또는 체육, 예술 이런 쪽에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조금 심층적으로 탐구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탐구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학생부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요 여러 가지 운동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힘과 연계해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운동, 왜 이런 현상? 현상은 움직임이니까 물리적으로 그걸 운동이라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날 만한 어떤 힘과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우선 힘부터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쪽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를 운동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분류하는데 이런 관람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안 변하는데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이로드롭 같은 경우는 방향은 안 변하는데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같은 경우는 방향도 바뀌지만 빠르기도 계속 바뀌는 그런 운동이 되죠. 이런 운동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다. 분류하라는 게 교과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내리는 이 사람은 직선으로 가니까 그냥 빨라지기만 하는 거죠. 얘는 빠르기는 같은데 방향만 계속 바뀌는 거죠. 공을 차면 이 속도도 변하고요, 방향도 변합니다. 이렇게 속도와 방향이 같이 변하는 이런 운동을 분류를 하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결국 힘과 연결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이 되면 그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니까 이게 빨라질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요런 유의 이야기들은 벡터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힘과 운동이 왜 이렇게 변하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사람들은 이걸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앞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운동을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운동들은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 힘에 적합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힘 받는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힘 받는 방향으로 속도가 변해요. 일정한 방향으로 가만히 있는 물체의 힘을 일정하게 계속 주면 방향이 일정하게 계속 빨라지기만 하겠지만은 돌멩이를 줄에 메어서 돌리게 되면 힘은 가운데로 계속 주고 있는데 빠르게는 안 변하는데 방향만 계속 바뀌어요. 네. 이 공을 차게 되면 이 품을 쓴 운동으로 일어나죠. 근데 그 운동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떤 거냐면 수평 방향으로는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마찰이나 이런 게 없다고 가정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이 공이 속도가 안 변해요. 근데 중력을 받는 수직 방향으로는 그냥 위로 걸어 던진 물체 운동처럼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두 가지 운동을 합쳐진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힘과 같이 방향이 있는 양들을 취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방향이 포함하는 그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크기만 있는 질량, 부피 이런 것들요. 크기만 있는 양들을 우리는 스칼라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칼라량은 그냥 더해지는 거죠. 1 더하기 1은 2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벡터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벡터라는 것은 힘과 같이 방향이 있는 이 물리적인 방향이 있는 그런 물리량들의 그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요 A라는 그 벡터와 B라는 벡터, 이걸 힘이라고 해도 되고 속도라고 해도 되고 방향이 있는 물리적인 양을 이야기하면 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요 힘 두 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그 모양이 이제 덧셈 모양이 된다. 아니면 이제 이걸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두 개 이렇게 해서 요게 힘이라고 해도 좋고 이제 벡터죠. 이 벡터 B라는 벡터와 A라는 벡터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시점과 중점으로 연결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벡터의 그 덧셈 삼각형법이라고 해서 힘을 이렇게 더하는 거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더해진다는 게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더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그 X성분, Y성분으로 이렇게 벡터를 분해하죠. X성분, Y성분 분해하면 요 A라는 벡터의 X성분끼리 다 합치면 토탈 A 더하기 B라는 벽타의 합과 같아진다. 그 다음에 B라는 벡터 요 벡터하고 A라는 벡터의 요 수직성분하고 B라는 벡터의 수직성분을 더하게 되면 요 그대로 되지면 요렇게 돼가지고 최종 성분이 된다. 요런 특성은 벡터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분별로 더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할 때도요, 수평으로 물체를 던지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이 안 변하고
수직 방향으로만 운동이 변하는데 수평 방향으로 힘을 안 받으니까 속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으니까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지금 운동을 분류를 여러 가지 힘을 받을 때 다양하게 이제 운동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분류를 해놨는데 그 분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분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이라 일어나는 경우에 힘을 받으면 힘 받는 방향으로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거나 빨라지거나 막 속도가 변하는 힘 받는 방향으로 속도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 분류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리에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들은 각각의 성분별로 분리해가지고 각각을 따로 생각했다가 따로 이제 더하고 빼고 이런 것이 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 부분이 실제로 이 앞에 부분에서는 중요했고요. 그래서 운동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필요한 부분들은 성령만 변하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운동만 변하는 운동은 어떤 게 있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은 왜 그렇게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힘과 연관해 가지고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분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힘과 연관해서 운동을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힘과 자리에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힘과 연관해서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는 역량,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저 뒤에 좀 계속 보면 그 앞에서 활동하기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실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분류하는데 속력만 변하는 운동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의 표현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